채소를 꾸준히 먹는 습관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잘 돌리게 됩니다. 어떤 한 채소에 익숙해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번에서 20번의 노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이제 효율적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추천드려요. 채소와 익숙해지는 첫 지름길이고요. 이번에 당뇨 전문의 선생님이 채소로 혈당을 덜 올리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내셨어요. 가 제일 낫다. 현대인들에게 채소 해독식이 필수인 이유가 있을까요? 채소 해독식을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제목은 채소 해독식이라고 했지만 사실 채소를 평생 꾸준히 먹자는 뜻으로 제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채소가 어떤 효능을 보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해독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채소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저도 평생 이제 들었었고, 그런데 채소가 왜 몸에 좋은지 알지 못했고, 어렸을 때 채소를 접해보니까 너무 쓰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채소는 입에 쓰고 그래서 몸에 좋은가 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의사가 돼서 채소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싶다,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질문은 요즘 흔한 만성질환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변에 보면 유방암 환자가 10명이 넘거든요. 소식이 뜸하다 싶은 친구들, 지인들이 암투병 하는 친구가 되어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고혈압, 당뇨, 암, 아직은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런 치매도 우리 몸이 만성염증에 오랜 시달린 결과고요. 그것이 누적되어서 만성질환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만성염증의 고리를 끊으려면 해독이 잘 돼야 되고, 이 해독이 잘 되는데 식재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채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전 초보 기준으로 딱 하나만 바꿔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채소 식단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샐러드 추천하고 싶거든요. 요즘은 샐러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채소 찍는 것도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완제품으로 사시면 됩니다. 정기 배송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냥 뚜껑 열어서 그대로 드시면 되고요. 샐러드의 야채, 채소의 그런 쓴맛이나 그런 맛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첨부된 드레싱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채소의 다양한 맛을 즐기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채소를 정기 배송 받아서 이것저것 드레싱을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다 보면 물론 드레싱이 몸에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안 드시는 분도 있지만 채소랑 친근해지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시판 드레싱을 드시다가 나만의 드레싱을 또 찾게 되고 만들게 되고, 그러다가 드레싱 없이도 채소의 본연의 맛을 즐기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건강을 위해서 채소만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채소랑 익숙해지는 단계로서 드레싱도 첨부해 보시고, 또 직접 장보고 찍고 이런 게 귀찮고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인기가 있는 샐러드, 여러 시판 샐러드가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샐러드만 먹어도 변화가 생긴다는 말씀이실까요? 시작은 어떤 식으로든 샐러드든 채소국이든 채소 스프든 채소를 꾸준히 먹는 습관은 결국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식품을 꾸준히 먹었을 때 질병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채소도 꾸준히 먹었을 때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잘 돌리게 됩니다. 제가 들은 질문은 꼭 생채소를 먹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생채소는 진짜 요리 잘하시는 분들도 3, 4일 깜빡하고 잊어버리면 그냥 무르고 썩어서 속상할 때가 많으시거든요. 냉동 채소, 말린 채소, 익힌 채소, 다 어떤 채소의 형태로든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평소에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도 채소 해독식을 해야 하나요?
채소 해독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채소 해독식을 이미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채소의 섭취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미용실을 잠깐 들렸는데요. 미용실 직원분이 20대 여자분이셨는데 무슨 책을 냈냐고 여쭤보셔서 채소 해독식을 냈다고 했더니 채소 섭취를 자신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식사를 하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고기와 라면을 많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채소의 효능과 채소의 맛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채소 해독식 권해드리고요. 이미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아주 잘 하고 있고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지금처럼 꾸준히 채소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소가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드리시나요? 채소가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 입맛이 자연이 내는 먹거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맛이 호불호가 있는데요. 몸이 원하는 식품들은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가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어른의 맛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젊었을 때는 할머니, 어머님들이 정월대보름에 오곡밥과 오래된 묵나물을 드시고 봄에는 꼭 냉이된장국을 끓이셔가지고 드시려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다른 식품들이 훨씬 맛있게 느껴졌고 자극적인 식품들이 항상 많이 땡겼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몸이 정말 원하는 음식의 맛이 바뀌게 됩니다. 나이가 드셔서 채소를 좋아하시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드셨으면 좋겠고요. 입맛은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요. 지금 20대에서 당뇨 고혈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생활 습관이 가족 대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채소를 많이 즐기시고 채소 요리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어렸을 때 아이들도 그 맛에 굉장히 익숙해지거든요. 맞벌이 이제 부모님으로 인해서 조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손주들을 많이 봐주시는데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어른의 입맛을 일찍부터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이들이 10대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히지 맛이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채소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부터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그 습관이 내려가게 됩니다. 먹다 보면 맛있어지기도 할까요? 입맛은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요. 하지만 생활 습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채소에 익숙해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번에서 20번의 노출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어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이제 MZ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해외에 나가면 이것저것 너무너무 이제 다양한 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선뜻 먹게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은 매우 즐겨하는 요리인데도 저희는 되게 낯설어서 입에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소 요리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맛있게 느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먹지 않더라도 어머님들이 계속 채소 반찬을 구박하지 마시고 계속 상에 내시는 것을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전통적으로 어머님들이 지금은 가공식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나 쉽게 외식하고 배달 음식 하시지만 70년대, 80년대는 진짜 어머님들이 일일이 다 장 보셔가지고 그때는 정말 냉장고도 작았거든요. 일일이 장 보셔가지고 몇 끼니 국 끓이시고 나물 반찬 하셨는데 생명을 살리는 정말 귀중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채소 해독식을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더 격려하고 싶고 채소를 안 드시고 필요성을 미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채소를 정말 식습관의 중심으로 놓으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초가공식품과 여러 자극적인 배달 음식, 외식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시대지만 다시 우리 어머님들이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주셨던 그 생명의 식단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생활 습관 있을까요?
채소가 눈에 보여야지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소를 이제 효율적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채소 정기 배송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채소 정기 배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기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이제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2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도 좋아요. 제가 받고 있는 채소 배송은 못생긴 채소들,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채소들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한 배송 업체는 제가 선택한 채소의 레시피까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를 보고서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늘 채소를 내가 주문하지 않아도, 슈퍼에 가지 않아도 채소가 냉장고에 항상 있게 하는 게 채소와 익숙해지는 첫 지름길이고요. 그리고 맨 처음부터 이제 쓰다고 여겨지는 녹색 잎 채소를 드시려고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살짝 단맛이 그래도 그나마 있는 방울토마토, 옥수수, 당근부터 시작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1년 내내 양배추가 냉장고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매 끼니 양배추를 찌거나 아니면 생으로 식탁에 항상 올려서 드십니다. 그분 진짜 너무 건강하시거든요. 그리고 간식으로 그분이 드시는 게 뭐냐면 겨울에 콜라비, 여름에 오이입니다. 그것을 항상 잘라서 냉장고에 두시거든요. 그러면 배가 고플 때 과자나 뭐 다른 음료수 찾지 않으시고 그 냉장고 딱 열어서 이제 콜라비나 오이, 무 잘라 놓은 것부터 드시고 식사를 시작하세요. 간식으로도 그걸 드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있으면 더워질 텐데 여름에 오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오이 잘라서 냉장고에 드시고 그리고 무도 굉장히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채소가 맛없다는 편견을 버리시고 마음을 넓게 쓰셔가지고 그나마 내가 이 정도면 이제 도전할 수 있겠다 싶은 채소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채소 해독식으로 당뇨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당뇨 전문의 선생님이 채소로 혈당을 덜 올리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내셨어요. 이분이 모든 채소를 의대생이랑 같이 연습을 해보셨는데요. 양배추가 제일 낫다. 식감이나 이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을. 그래서 그분은 생 양배추를 어떻게 해서든지 식사 전에 먹는 걸로 포만감도 키우고 그다음에 혈당도 천천히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추천하시거든요.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셨고요. 일단 제가 책에도 채소 돗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한강 가면 피크닉 돗자리 깔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쉽게 있는데 우리가 위에다 채소를 드심으로써 먼저 돗자리를 까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채소를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밥을 드시면 밥이 들어가도 이제 깔린 돗자리에 이제 방해를 조금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배가 부른 포만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당뇨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가공식품 중에서는 식감, 맛,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식품회사들이 노력을 합니다. 먹자마자 스르르 녹는 것들이 위에서도 금방 분해돼서 빠르게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일본의 당질 제한식을 제안하신 의사 선생님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최악의 당뇨식품으로 음료수를 꼽으셨거든요. 정말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기만 하면 빠르게 액상가당이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수를 최소한으로 하시면서 채소를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 결국 당뇨와 모든 이제 만성질환의 기초가 되는 인슐린 저항성도 줄일 수 있고요. 혈당도 천천히 올릴 수 있어서 식후 혈당의 조절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식사를 하시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바로 누워 계시지 마시고요. 걷는 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저는 이 책을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의사지만 몰랐던 채소의 효능, 효과를 한 권에 다 녹여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채소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도 정말 세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생각하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많이 읽어주셨으면
사셨으면 좋겠고요.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선물하고 싶은 친구들이 떠오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채소를 정말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채소를 사셨다는 분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책을 쓴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생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그 건강한 생활 습관, 채소 많이 드시고 꾸준히 드시고 운동과 수면, 마음가짐 또 친밀한 인간관계로 평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